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조각입니다. 지금부터 제 삶에 실제로 일어난 조금 아니 상당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꿈 같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더니 여러분께도 이 신기한 경험을 살짝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요즘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혼자 조용히 떠올려 보곤 합니다. 문득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일까? 혹시 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저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자면 저는 전생의 나라라도 구한 영웅이었던 게 아닐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가진 그 독특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고방식 덕분에 저는 지금 꿈 같은 나날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준비는 전부 내가 할게. 아내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사실은 기쁘면서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 괜히 멋부리지 말고 그냥 이 멋진 시간을 즐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저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라는 지은이라는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본 순간 그녀들 사이에선 이미 모든 합의가 끝났다는 게 공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은은 부끄러운 듯 뺨을 살짝 붉히며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줍은 모습이 오히려 제 심장을 격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별 내용 없는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최근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 하지만 그 말들 이면에는 세 사람 모두의 기대와 긴장이 뒤엉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십 분 후, 저는 아내 수진과 그 친구인 지은과 함께 인생의 경계선을 넘는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말았습니다. 그 행위의 한가운데서 저는 정말로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감각.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 황홀해서 의식이 멀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쾌감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이런 장면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손 닿지 않는 세계의 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 배우를 마음 한구석에서 부러워했던 건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름다운 친구와 함께. 처음엔 부끄러워하며 망설이던 지은. 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아까까지의 그녀는 어디 갔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저와 지은이 얽혀있는 모습을 아내 수진은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수진과 지은이 숨 맞는 완벽한 팀이 되어 능숙한 협동으로 저를 쾌락의 정점으로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의 특별한 인연은 깊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절정의 순간을 맛봤을까요? 마침내 저는 더 이상 무리라고 행복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제야 그 긴 밤이 끝을 고했습니다. 녹초가 되어 축 늘어져 있는 저를 보며 수진과 지은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즐거운 듯 킥킥 웃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조금은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는 지금도 제 귀 깊은 곳에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들어본 것 중 가장 달콤하고 가장 자극적인 웃음소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묘하고 행복한 이야기는
어떤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연하인 아내 수진과는 지극히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없는 부부, 이른바 딩크족, 맞벌이 무자녀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어딘가 새끼 고양이 같기도 하고 아기 사슴 같은 매력도 함께 가진 그녀에게 저는 단번에 끌렸습니다. 한편 아내 쪽도 성실하기만 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저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반년 정도 만에 결혼이라는 골인을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30대 중반. 저 역시 아버지가 되길 바라긴 했지만 역시 아내의 나이 때문이었을까요?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만 빼면 저희 부부 사이는 아주 원만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오직 공부에만 바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책상머리에만 매달려 살았죠. 여성에 대한 욕구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연애 경험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오랜 갈증을 아내가 모두 채워줬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소악마 같은 행동. 밤이 되면 그녀는 저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줬습니다. 조금 과감한 디자인의 란제리를 입고 저를 놀라게 한다거나 그 부드러운 손과 입술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빠져들게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욕구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새빨갛게 얼굴을 붉히며 사랑스럽게 달라붙는 아내인데 어떻게 그걸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일할 때는 영락없이 딱딱한 전문가 같은 차림의 저지만 아내와 단둘이 달콤한 시간을 보낼 때만큼은 저도 야수처럼 변하곤 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아, 정말 좋은 결혼을 했구나 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 청춘의 전부를 두꺼운 책 속에 파묻고 보낸 그 긴 시간이 마침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만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아내와 함께라면 아이가 없어도 분명 자극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윽고 아내도 40대 초반을 넘어섰습니다. 여성이 그 나이가 되면 자연 임신은 어려워진다고 하죠.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던 저도 어느새 아내에게 아이를 원한다는 말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잔잔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는 말이 있죠.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내와 보내는 밤의 횟수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욕구가 강한 아내는 남성에게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보조제를 열심히 준비해 줬지만 저도 나이를 이길 순 없었던지 예전 같은 기세는 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밤 침대에서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다소 진지한 말투로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부탁이야.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약속해주면 전부 털어놓을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몇 번이고 저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낼 거지? 묘한 불안감이 들어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반드시 널 이해할게. 하고 제가 몇 번이고 맹세한 뒤에야 아내는 겨우 그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대학 시절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아내는 자신이 아주 특수한 성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여자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과거에 여성과 연애 관계에 있었던 것까지 털어놨습니다. 학창 시절의 일시적인 방황 같은 거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연인이 있었다고. 조금 아니, 꽤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의외로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였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성 간의 연애라는 건 그다지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아내가 이야기가 있다고 꺼냈을 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낸 건 아닌가, 아니면 빚이라도 진 건 아닌가 하고 속으로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성과 연애했던 과거가 있다는 고백 정도는 제게 사소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랑 최근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어. 그리고 그 친구를 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대.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있잖아, 당신. 그 애, 지은이랑 함께 우리 셋이 멋진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도 뭔가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가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동자를 보니 그게 농담 같은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만 해주면 지은을 설득하는 건 나한테 맡겨. 괜찮아. 나를 믿어. 아내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마냥 좋아할 수도 없어서 당황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격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망상해 본 적 있지 않을까요? 두 명의 여성을 동시에 그 품에 안는다는 완벽한 환상을. 하지만 그걸 실행할 방법 같은 건 있을 리 없고, 거의 모든 남자에게 그건 말 그대로 꿈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아내가 스스로 입으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제안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저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알았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아내는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런 이상한 면까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국받쳐 올랐습니다. 동시에 두 명의 여성을 안게 될 미래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 제 몸은 단번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은 이대로 아내를 잠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격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내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세련된 카페에서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았다는 지은과 드디어 재회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까지는 듣지 않았지만 지은은 이혼해서 두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전혀 그런 고생을 느끼게 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들끓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떤 사람이야? 사진을 보고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저에게 아내는 어머, 완전 기대하는 표정에 하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어때? 내 친구. 멋지지?
하고 물어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그렇게 말하며 아내는 제 눈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표정, 그 시선이 너무나 위험해서 저는 온몸이 떨리는 듯한 감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솔직한 답을 듣고 싶은 거야? 제가 그렇게 되묻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그리고 빨리 너희 둘을 이 품에 안아보고 싶어. 저는 마침내 본심을 털어놨습니다. 제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제 팔을 가볍게 꼬집으며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네 하고 즐거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마른 목을 축이듯 다시 한번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에 대해 더 들려줄 수 있어. 아내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여자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였던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서로 통해서 금세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마치 바늘과 실처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방학 때는 둘이서 여행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지은의 원룸에 놀러 갔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방 출신인 지은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술도 마신 상태였고 지은의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막 잠들려던 그 순간 지은의 손이 살며시 아내의 몸으로 뻗어왔습니다. 그 손길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지은은 아내에게 금단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은과 보낸 시간은 지금껏 남성에게서 얻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종류의 깊은 만족감을 줬다고 합니다. 아내 자신도 몰랐던 자기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본성을 지은이 끌어내줬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지은의 원룸으로 가서 불만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성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 도중에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 질문했습니다. 혹시 둘이서 남자를 공유한 적도 있어? 아내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한 번만 있었어 하고 인정했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남자를 불러내서 셋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외모는 나쁘지 않았지만 침대 위에선 완전히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그 뒤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치릿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20대의 젊고 싱싱한 아내와 지은을 동시에 안았던 남자. 그 남자가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나이를 거듭해 익은 과일처럼 농익은 매력이 더해진 두 사람을 이제 안게 될 사람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치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 같은 우월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정적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있잖아, 당신.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지은을 집으로 부를게. 그날이야. 우리 셋이 만나는 날. 아내의 그 말은 마치 달콤한 독약처럼 제 온몸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약속된 금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드디어 아내의 친구 지은과 처음 대면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첫 인사조차 제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부끄러운 듯 뺨을 붉히며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세 사람 모두의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 친구인 지은과 함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저는 정말로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무아지경, 끝없는 쾌락의 의식이 그려질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봤던 그런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내와 그 절친한 친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지은도 막상 일이 시작되자 믿기 힘들 만큼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이성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지은의 모습을 아내는 황홀한 탄성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사람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저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날 밤의 인연은 깊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절정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제가 더 이상은 무리라고 행복한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야 그날 밤은 끝이 났습니다. 지쳐 쓰러진 저를 보며 아내와 지은은 즐거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다음 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내와 지은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다시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그 사실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에 두 사람도 눈을 떴습니다. 저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뭐라 말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조금 헝클어진 머리로 졸린 듯 눈을 비비는 지은의 모습을 보고 제 안에서 다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그 시선을 눈치챈 지은이 저를 도발하듯 미소 지었고 결국 저희는 아침부터 또다시 격렬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이런 일을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몇 번 있었지만 최근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역시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점심은 배달 피자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점심을 마치자 저희 셋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젊지 않으니까요. 오랜만에 체력을 소진한 탓인지 식후의 나른함이 기분 좋은 졸음을 불러왔던 거죠.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저희는 달콤한 낮잠을 실컷 즐겼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에서 깬 저희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당신. 오늘 밤은 맛있는 거 먹으러 데려가 줘.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강남의 호텔 뷔페를 예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지만 이 멋진 시간을 선물해준 아내와 지은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는 정말 다정하시네요. 수진이가 부러워요. 지은이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몸짓이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화장대 앞에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즐거운 듯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해도 인생의 만족감이 가슴 가득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마음껏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지은을 만난 지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어젯밤의 일 때문인지 저희 사이엔 이미 어떤 벽도 없었습니다. 건우 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지은이 그렇게 말하며 자기 접시에서 덜어낸 음식을 제 입 가까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 애교 섞인 목소리와 몸짓에 저는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아내도 또 즐거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지지 않겠다는 듯 제 입에 음식을 가져다 대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전했습니다.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아내는 고맙다면 나한테 더 잘해야지 하고 새끼 사슴 같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었지만 지은의 등장으로 저희 유대는 전보다 더 강하고 깊게 묶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와인도 곁들여 저희는 완전히 좋은 기분이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또 아내와 지은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또 저는 완벽한 꿈의 세계를 만끽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두 사람을 사랑했고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런 행복하고 조금은 퇴폐적인 시간은 일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젊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마음은 불타올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직도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몇 번이나 조르니까 저는 이제 손이나 입을 사용해서 두 사람을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조차 제겐 지복의 한때였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 힘들 만큼 자극적이었으니까요. 일요일 밤늦게 드디어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놨으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며 저희는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괜찮아요 하는 지은을 저는 강하게 붙잡 집까지 차로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즐거운 듯 수다를 이어가는 두 사람을 저는 백미러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매력적인 두 여성과 저런 시간을 보냈다니. 저는 마치 세상 전부를 손에 넣은 것 같은 뿌듯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의 달콤하고 행복한 일탈이 시작된 겁니다. 육아와 일로 바쁜 지은은 자주 놀러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페이스로 그녀는 저희 집을 찾아와 저희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줍니다. 최근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여러 영상을 찾아보며 그걸 감상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체이나 시도해보고 싶은 플레이를 발견하면 기억해뒀다가 지은이 놀러오는 날 그걸 실행해보는 거죠. 그것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채워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멋진 시간을 선물해준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예전의 2배, 3배는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는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더욱더 단단히 결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행운이 제게 찾아온 걸까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할 만큼의 공덕을 쌓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한 가닥 쓸쓸함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그리고 지은과 함께 이 행복한 시간을 하루라도 더 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바람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희 조금 특별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